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입니다. 오늘 테슬라 AI 데이가 있었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었는데요. 마지막 질의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넘고 대기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전문가적인 내용은 뭐 저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드릴까 해서 같이 보면서 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부분은 같이 설명도 좀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복잡한 내용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전문가적인 내용 이런 거는 건너뛰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냥 맥락만 좀 짚으면서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음 부분은요, 한 1분 정도 일론 머스크가 먼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뭐 오프닝 인사 같은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람 한 명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앤드류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네, 이제 이분이 설명한 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설명한 거는 이제 현재 테슬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부터 어떻게 테슬라가 발전해 왔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거예요. 카메라가 8개를 쓰고 있고, 이거는 이제 3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하나면 2차원 평면밖에 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3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시각적으로 어떤 물건을 판단할 때 이러한 시신경의 구조, 그 다음에 뇌가 그걸 인식하는 구조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동물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눈은 이제 카메라하고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면 2차원 디스플레이를 이제 시신경이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저희 눈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망막에 하나하나 이렇게 맺히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게 해상도가 이러했다. 그리고 36Hz 정도의 해상도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테슬라가 걸어오는 길,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하는 얘기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은 어떤 거냐, 여기 이제 보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해상도를 보고 그걸 판별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에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큰 그림에서 첫 번째로 이제 크게 보는 해상도는 낮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 안에 봤을 때, 디테일하게 보아서 이제 해상도를 높여서 보면은 디테일하게는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비전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병합해서 새로 이 물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ny of the other attributes, like the type of a car is this and so on. So this is for the detection by itself. 그래서 테슬라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이것들을 병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물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트래픽 라이트, 그 교통 신호나 그 다음에 교통 라인 이런 것들을 이걸 첫 번째 오브젝트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트래픽 라이트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처리한다, 멀티태스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이드라넷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하는 거는 이러한 개별적인 태스크를 처리하는 것들은 각각에 대해서 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적인 조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개선할 때 어떠한 것들을 개선할 때 이러한 각각의 부분들을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을 미세하게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좋냐면 이제 호환성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다 갖다 대놔도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앞에 것들을 다 갈아엎고 새로 판을 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수정만 일부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과 다 같이 조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호환성이 좋다라고 하죠. And number three, because there's this bottleneck here in features, what we do fairly often is that we actually cache these features to disk.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하이드라넷을 이용했을 때 이러한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스탑 사인이라는 이 태스크를 진행하면서 앞에 물체도 같이 측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단에 보이실 겁니다. 초창기 모델의 표현 방식이 이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So we very quickly this intuition that what we'd like to do instead is we'd like to take all of the images and simultaneously feed them into a billion images and so on is not going to get you there. You need vector space labels.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트랜스폼의 특징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을 카메라로 인식해서 담았는데 상당히 부정확하죠. 내용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벡터 스페이스로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옮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대신에 이제 2차원이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죠. 8개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좀 더 시각적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3차원 벡터 스페이스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프리딕션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그 코너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사실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설명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봐도 좀 이해가 가진 않죠. 그러니까
그 쿼리를 통해서 어떤 그 컴퓨터상의 넷상에 쓰고 있는 정보 전달 방식을 통해서 그걸 뭐 이렇게 그 벡터의 끝과 끝을, 그러니까 그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끝과 끝의 값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We use a transformer to represent this. What's happening is engineering correctly into a synthetic 그리고 virtual camera 이제 using a special rectification 설명이 transform. So 계속됩니다. this is what that would look like. So on the left, we are seeing what we have.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하는 설명은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을 때 좌측에서 보는 이 최초에 아까 보였던 그런 불확정 잘 우리 인간이 봤을 때도 애매한 그런 화면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2차원 화면으로 발전시켰다. 우리가 테슬라 FSD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efore and on the right, if you can't predict these cars if you are only seeing a tiny sliver of a car.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good and their positions are not going to be good. But a multi-camera network does not have an issue. 그게 Here's another video from a more nominal 그게 situation, and we see that as these cars in this 저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캠일 때와 그 다음에 멀티캠일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계속 흔들리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예측되는 양이 변폭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글캠을 사용했을 때보다 멀티캠을 사용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다음 포지션,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비해 이 물체가 변화되는 다음 예측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so at this point we have multi-camera networks and they're giving predictions direct from before. And what we are going to now insert is a feature queue module that is going to cache some of these features, some of the cars 네, ahead. 뭐 And 이제 then we're going to 이런 be stuck in this 내용이었고요. section for a while and just waiting our turn to make a detection. So that's kind of like obvious. 여기에서는 이제 그 타임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공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공간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D에서 3D를 어떻게 변환하냐, 이걸 어떻게 카메라로 담아내고 2D로 담아낸 그 카메라의 내용을 어떻게 3D로 인식하냐, 그리고 그걸 보여주느냐, 뭐 이런 거에 관점을 맞췄다면 이건 이제 시간의 흐름에 타임 베이스온에 따라서 그 다음 경로나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시간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는 상황으로 이제 발전해 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So some of these details actually can matter for dimensional surfaces. We can actually organize the hidden state into a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보겠습니다. organize the hidden state into a two-dimensional lattice. And then as the car is driving around, we update only the parts that are needed. 그래서 이제 이 Q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여기 보이시면 이제 RNN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간 RNN의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RNN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귀납적인 실험 방식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NN 방식이라면은 추론을 해서 어떠한 공간에서의 내 포지션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면, RNN은 이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결정하는, 공간에서의 위치와 다음 내 포지션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And where the car has visibility. So as the car is driving around, we are using the kinematic of this RNN. And these are different channels. 그래서 이제 그 See that 여러 데이터들이 모아서 이러한 방식으로 RNN 그 귀납적으로 여러 차량들이 움직이는 것들의 경로를 이런 식으로 특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은 이제 실제 최초의 그 불확실한 맵에서 이제 실제로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매핑을 점점 그려가고 있죠.
collaborating to build this map, basically and effectively an HD map, except it's not partially occluded. The single frame network is forced to make its best guess about what it's seeing, and it's forced. And what you're 네, seeing 그래서 here 이제 is 실제로 그 차량이 orange, we are seeing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And so you see that the quality of depth is much higher.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개선된 움직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For camera calibration and put everything into a common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다, 개발되어 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Vision networks take dense video data. strict latency requirements. So this is not ideal. We actually are looking into all kinds of ways of predicting just the sparse structure of 자, 그래서 이제 앤드류가 뭐 이런 by point or in some other 설명을 간단하게 했고요. that doesn't require expensive post-processing. 자, 다음은 Thank you. 인도 분이 My 나오셨네요. name is Ashok. I lead the planning and controls, auto labeling and simulation teams. So, like Andre mentioned, the vision networks take dense video data and then compress it down into a 3D vector space. 조금 The role 넘어가 of the planner now 보겠습니다. is to consume this vector space and get the car to the destination while maximizing the safety, comfort, and the efficiency of the car. Even 어떻게 새로운 스킬을 배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velocities and acceleration. 주요한 문제점이 어떤 건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기술적이고 뭐 수학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수학을 전공했는데 뭐 그냥 수학 책에 전공 교과서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뭐 연속 함수의 최적화를 통해서 극소값의 수렴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설명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A lot of parameters to produce at runtime. Our solution to this entire problem is to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본인들의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벡터 스페이스에서 뭐 어떠한 걸 서칭해서 볼록한 어떠한 경로를 찾아 볼록한 경로라는 거를 이제 사실 이제 뒷이야기를 제가 살짝 봐서 이제 알겠는데 볼록한 경로라는 느낌은 그러니까 옳은 길은 아니지만 어떠한 그 임의에 설정된 그 경로를 최적화를 통해서 스무스하게 만든다 이런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공간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경로를 서칭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서칭은 아니겠죠. 어떠한 그 수정사항 이전의 서치이기 때문에 이 경로가 최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어떠한 경로를 설정했는데 그거를 이제 컨벡스 커리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경로 자체를 연속적인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스무스하게 바꾼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hierarchically first.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But the car brakes pretty harshly, so it's pretty. 이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The lane change bit late, so it speeds up, goes behind the other car. 그래서 이제 뒤에서 계속 차가 오는데 내가 여기에서 좌회전을 할 건지 조금 더 가서 좌회전할 건지 조금 더 가서 좌회전을 할 건지 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컴포터블과 그냥 안정성과 안정감까지도 거기에서 이제 고려 사항이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언제 좌회전을 해야 내가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좌회전할 수 있고 승차하는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Goes in front of the other cars and find it as the lane change. But now it risks missing the.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건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무조건 좌회전 왼쪽으로만 가면 된다는 것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볼록한 그 경로라는 게 불편하지만 어찌됐든 목적을 이루었던 그 경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서 솔루션이 어떤 거냐면 어떠한 것이 가장 최적화인가를 새로 이제 찾아내는 거를 솔루션 했다라는 겁니다. We do thousands of such searches in a very short time span. 그래서 이제 계속 보이죠? 지금 가면은 얼마나 꺾이고 조금 더 가서 좌회전을 하면은 조금 더 많이 꺾어 들어가야 되니까 좀 더 불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Because these are all physics-based models, these futures are very easy to simulate, and in the end, and optimize for the overall scene's traffic flow.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사항을 또 이야기하죠. 내 니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기에 같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운전을 하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In order to do this, here there's a 3D 그래서 view. 이제 비디오를 하나 The 보여주는데요. autopilot arrives now, and autopilot slows down a little 이렇게 bit, 이제 and realizes that we cannot get to FSD가 them because we don't 가고 have any 있다가 골목길에서 왼쪽에 차량 한 대를 만났습니다. side, but the other car can yield to us instead. So instead of just blindly braking here, autopilot reasons 그래서 that 이제 car, 본인이 가려고 has 하죠. enough velocity that they can 저쪽에서 go over 멈췄기 and should yield to 때문에. us because we cannot yield to them, and assertively makes progress. 근데 이제 갑자기 뒤에서 두 번째 차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FSD 차량이 눈치를 Second 보고 oncoming car 있습니다. arrives now. 그리고 이제 This 다시 vehicle has a great 판단을 합니다. velocity. And like I said earlier, we literally run the autopilot planner for the other object. So in this case, we run the planner for them. That object's plan now goes around their side's parked cars, and then after they pass the parked cars, goes back to the right side of the road for them. Since we don't know what's in the mind of the driver, has chosen to yield to 좀 us based 넘겨볼게요. on their yaw rate.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Autopilot 본인이 immediately changes his mind and continues. 그 뒤에 오는 차량의 속도와 가능성까지 측정을 한 다음에 먼저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본인이 갈지 말지 그리고 옆으로 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만의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차량의 의도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 단순히 뭐 신호 보고 우리가 운전하는 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걸 기계적으로 해결할 때 있어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걸 꾸준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해결해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y we need to plan for everyone because otherwise we wouldn't know that this person is going to and we initialize this 좀 blind 더 heading 보죠. and acceleration parameter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죠. has chosen to yield to us based on their yaw rate 다시 and their 돌려서 acceleration. 살짝 The 볼게요. autopilot immediately changes its mind and continues to make progress. This is why we need to plan for everyone because otherwise we wouldn't know that this person is going to go around the other parked cars and come back to their side. If we didn't do this, autopilot would be too timid and would not be a practical self-driving car. So now we saw how the search and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내용이 나오죠. 안정적이고 스무스하게 그리고 plan 빠르게 for other people set up in 이제 Convex Valley. Finally, we do a continuous 최적화하는 optimization 방향에 to 대해서 produce the final 고민을 product 하는 the planner, needs to take. 이야기입니다. Here, the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좌회전을 할 때 convex corridor. 아까 이제 설명한 거죠. 컨벡스 커리더? 예,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아는 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볼록한 경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갈 거다라는 저 경로죠. 최초 설정된 저 경로를 이렇게 수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nd you can see that the car optimization continuously makes fine-grained changes to reduce all of its costs. Some of the costs, for example, are distance from obstacles, traversal time, and comfort. For comfort, you can see that the lateral acceleration plots on the right have nice trapezoidal shapes. It's going to come up here on the right side, the green plot. Has a nice trapezoidal shape, and if you for speed,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설명이 마무리되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본인의 고향인 인도에서도 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고
이제 요 분이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분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요 분은 이제 도조 컴퓨터를 총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이 이제 도조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거예요. My name is Ganesh, and I lead Project Dojo. 네. It's all the training.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메인 내용만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box out here. Connect 이 테슬라에서는 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어떠한 규모의 칩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with some kind of network. In this case, it's a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의 칩을 GPU, 개별적인 칩들을 합쳐서 하나의 모듈 형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십니다. is graph data parallelism. 그래서 이제 도조 칩의 아키텍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밴드시 그 네트워크상에 서로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은 하이 높다. 그리고 딜레이죠. 저희가 이제 렉이라고 하는 레이턴시는 낮고 뭐 이제 이런 좋은 칩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칩이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죠. 도조 컴퓨터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 칩이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ploit levels. 그래서 이제 이게 도조 컴퓨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회색에 보이시면 가장 작은 이 칩 단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그 다음에 컴퓨트 클러스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를 설명할 때 지금 최초의 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And ultimately run into memory bottleneck issues to the brink. This is the 그리고 이제 highest 아까 bandwidth 처음에 we can 말했던 support 하이리스트, and then we added 밴디시, machine learning compute underneath, and then a large pool of SRAM. And last but not the least, 여러 가지 기능들이 뛰어나다라는 설명입니다. and it is back in order sources broadcast interconnects these. And around this compute array, we surrounded it with high-speed, low-power SerDeses, 576 of them. 네. All of it together.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D1 칩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D1 칩. 이게 이제 이번 칩의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칩 이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 네임입니다. D1 칩. 그래서 성능은 이제 이 뭐 362 테라플랍을 뭐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요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Training optimized chip, our D1 chip. This chip, this is on the vertical scale. 그리고 이제 versus teraflops of 설명을 that is 재원에 대한 available to the 설명을 state-of-the-art 마무리하셨고요. machine learning chips are there. 그리고 이제 표로 보여주시네요. 이 정도의 칩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보였는데, 이제 GPU보다도 테라플롭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밴디시 처리 능력이 5배 정도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능이 뛰어나다. Including some of the startups. We just put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칩들을 50만 개를 이렇게 노드로 이 노드들 묶을 거다. 그래서 이제 슈퍼 스케일로 만들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도조 컴퓨터의 베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1 칩을 50만 개 묶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양 사이드에다가 이것들을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도조 컴퓨터가 이제 그 FSD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학습하는 컴퓨터가 될 겁니다. The interface processors provide not only the host bridge, but high bandwidth of scale for our system, with a massive I/O bandwidth coming out of it. This
perhaps is the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D1 칩이죠. 이것들을 5개 해서 25개의 D1 칩을 묶어서 이제 with high bandwidth IOs.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킹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We came up with a new way of, but we didn't stop here. We integrated the entire 이렇게 electrical 이제 여기 보이시면 요 아래 아까 말씀드린 D1 칩이 25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프닝 때 그리고 이제 봤었던 interfacing 그 하나의 2V DC. 부품이 Unprecedented. 완성됩니다. This is an amazing piece of engineering. Our compute plane is completely orthogonal to power supply and cooling. That makes high bandwidth compute planes possible.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쭉 지켜보겠습니다. For our system. And this is real. 여기가 좀 이제 핵심인데요. 제품을 아예 가져왔죠, 프로토타입을. 그래서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 이미 나왔다. 그래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저도 이거 보고 솔직히 좀 가장 놀랐고, 좀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전에, 지금은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했던 회사는 그 전에 이제 엔비디아였거든요. 엔비디아를 저는 정말 높게 본 회사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 설명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할 부분에서 엔비디아 칩의 메인 그 언어,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 쿠다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테슬라가 여기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뒤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And in fact, last week we got our first 그리고 이제 이 functional 실제 제품을 and on 이렇게 limited 작동하는 cooling benchtop 것까지 setup, 보여주고 we 있습니다. got some networks running. And I was told Andre doesn't believe that we could run networks till we could run one of his creations. Andre, this is MinGPT-2 running on Dojo. Do you believe it?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Next step, how to form a compute cluster out of it. By now you must have realized our modularity and 그리고 이제 이걸 뭐 클러스터 requires a huge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소프트웨어까지 먹은 거예요. our compute plane 진짜 이 부분은 저는 좀 놀랐습니다. using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은 다루지 못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 대충 예를 들면 그 주식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살짝 그냥 수정해서 그 베이스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들 가지고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것들을 실제로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매매하게 프로그래밍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짝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서 써보고 데이터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해봤는데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optimizations to reduce memory footprints. One thing, because of our 좀 더 설명을 들어보죠. nature of the fabric is enabled out here is code on the fly, such that it could be reused in our and we're recruiting 넘어가 버렸는데 at low batch sizes. 다시 and extract 돌아가겠습니다. utilization and new levels 이게 of performance. 제가 이제 잘 못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30초 capable 한 번 넘기면 30초씩 넘어가서 제가 이게 설명이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부족해도 부탁드립니다. Now, compiler engine is just part of our entire software suite.
The stack consists of a extension.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서 설명을 살짝 드리면 칩부터 이걸 구성하는 모듈, 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 이제 뒷부분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킬 거니까 뒤에 이제 문답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도 질문을 합니다. 참여자가 쿨러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CPU나 컴퓨터를 오랫동안 가동하면 열이 많이 발생하죠. CPU, GPU 뭐 이런 거 돌아가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쿨러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배터리 폭발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열 때문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칩들을 많이 연결하면 뭐 성능 업그레이드 좋아. 그러면 성능 업그레이드 좋은데 거기서 발생하는 열까지 해결했니?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해줘요. 해결했다. 그래서 단순히 칩 개발, 설계,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적인 쿨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테슬라가 다 통합해서 본인들만의 것을 만들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구구절절한 설명이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왔고, 뭐 라이다 포기하고 레이더 포기하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꾸준히 설명을 하다가 뒤에 메인은 진짜 이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좋아했던 엔비디아가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다 해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잘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런 소프트웨어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다 만들었고 본인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이 생태계를 지금 잘하는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배우고 잘하고 이게 메이저가 돼야 이게 생태계가 구축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테슬라가 이제 엔비디아 끝장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가 여기까지 다 만들었다는 것에 첫 번째 놀랬고, 그게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력이 단순히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키텍처 ARM이 할 만한, 그러니까 여러 개 내놓으라는 회사들이 목숨 걸고 딱 그거 하나만 해서 겨우겨우 달성한 그것들을 테슬라 혼자 다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보고 진짜 놀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꼭 제가 붙여드리고 싶었습니다. Backend that generates the binary for the hardware, and this ensures we can create optimized code software stack.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다음 로드맵까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음 로드맵, 다음 맵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여기서 10배 더 성장시키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하고 도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승전결이죠. 오늘 이제 휴머노이드,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휴머노이드가 나오는 건 줄 알고, 원래 그 떡밥도 있었죠? 그 트위터에서 한참 떠들썩하게 했던 그 로봇에 관한, 살짝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야, 멋있습니다. 네. 이러고 이제 이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사람들이 진짜 놀랬었는데 결국 이제 장난이었죠. 네. 사랑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와서 실컷 이렇게 춤을 추다가 들어갑니다. And with the 네. it looks like this.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And it's intended to 나와서 그냥 정말로 이제 내용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리면 방금 보신 게 다고요. 그냥 모형만 그냥 나와 있는 거고 기자들과의 나중에 질문에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죠. 휴머노이드의 목적.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답을 합니다. 사람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자는 감정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로봇에 감정을 넣는 것, 그 다음에 인식시키는 것까지도 생각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열려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내용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분야에 있어서 채용에 대한 광고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테슬라가 앞으로 차량을 만들지만 휴머노이드, 기계, 그 다음에 로봇 산업까지 나가겠다라는 비전만 제시를 하고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앞에서는 FSD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했고 왜 이러한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서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도조 컴퓨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칩 분야, 설계 분야, 그리고 우리가 이 컴퓨팅, 데이터 모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학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데이터량과 이 연산 능력을 따라올 업체는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걸 우리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메이저가 된다면, 훗날 메이저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지금 선도업체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규격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테슬라가 이 반도체, 그 다음에 이 칩들에 대한 설계, 이게 이제 메이저가 쿠다에서 도조로 넘어가는 순간, 이건 솔직히 테슬라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가늠이 안 돼요. 뭐 엔비디아나 AMD가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물론 AMD는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되죠.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비전,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까지 간다. 이게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한 개인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테슬라의 비전을 봤을 때, 오늘 AI 데이가 작년 배터리 데이 때 4680 배터리를 많이 폄하했던 여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장이 어떻게 이것에 반응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 일론 머스크는 뭐 내년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 어렵다는 거 알고 있죠. 큰 기대는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프로토타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는 내년이라고 했으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원래 항상 저지르고 딜레이 되더라도 그래도 끝내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하고, 실제로 오늘 광고를 통해서 유능한 사람 언제든지 와라 라고 오히려 프레젠테이션장이 채용박람회가 됐기 때문에 테슬라를 꿈꾸는 많은 천재들이 또 테슬라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 제가 테슬라 투자자여서가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는 앞에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밝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기술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내가 보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선에서까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뭐 그냥 바로 그냥 보고 읽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고 혹시 원본을 다시 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이해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